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주린이의 포트폴리오, 주린스 포트폴리오 2021년 9월 호입니다. 9월 실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9월은 제가 유튜브 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절대 모멘텀 한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으로 마이너스가 난 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각 포트별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리뷰를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최근에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 시리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제 포트폴리오가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할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체크입니다. 절대 모멘텀 관련해서 모멘텀 체크를 한 이래로 처음으로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났습니다. 9월의 조정은 SPY 기준으로 5%, 그다음에 뭐 QQQ나 DIA 기준으로도 꽤 많은 손실이 났습니다. 모멘텀 판정에서 첫 달은 NG가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20%에 대한 조정이 실제로 이제 그 알람이 떴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깊은 골이 나오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9월 달에 깊은 골을 만났죠. 각 포트별로 실적이랑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 장에다 다 실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트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5.6%, 5.7% 정도 됩니다. 지난달에 5.8%였던 걸 비교해보면 한 1%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20% 정도, 뭐 현재도 6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요 40% 포트 내에서 한 4% 정도를 정리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10% 정도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 액티브 가치 펀드하고 그다음에 주로 기술주를 넣었는데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관련돼서 넣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애초에 기술주 관련된 내용으로 넣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타이탄 그 관리에 의해서 럭셔리 상품에 대한 로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이 두 종목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계좌에서는 SPI를 60%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배당 ETF를 40% 정도 들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전달 대비 11.5%에서 9.8%로 좀 떨어졌습니다. 예, 배당이 어쨌든 꽤 꾸준히 들어오고 그것들로 뭐 다른 배당주를 추가로 사고 하면서 손실이 뭐 앞에 얘기한 5%만큼 먹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SPY에서 일부 포션을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SPI에서 한 10% 정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계좌는 뭐 전달 대비 전달 22.6%인가에서 지금 21.4%로 한 1% 정도 줄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적은 금액으로 달달이 꾸준히 그냥 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매입 단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변함이 없을 거고요. 내 맘대로 투자는 빅스 관련된 걸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SVXY가 90%였는데요. 여전히 뭐 95%.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다. 뭐 그러면서 한 2% 정도의 이익은 있었고요.
다행히 뭐 다른 포트처럼 마이너스가 나진 않았지만 사실 빅스가 올라간 변동량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죠. 그래서 롱숏 전략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제 성향상 그 SVXY를 좀 더 길게 끌고 간다는, 현재도 지금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고 간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리스크로 좀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0.5 비율로 결정이 돼 있지만 200% 올라가면 손실이 뭐 거의 90% 이상 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SVXY를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리스크에 너무 크게 노출되는 것이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나심 탈랩의 블랙스완 시리즈를 거의 4권에 대한 것들을 한 달에 걸쳐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결국 그 재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바벨 전략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90%의 자산은 안전한 곳에 넣으라는 것이고 10%를 리스크도 크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도 큰 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심 탈랩의 경우에는 국채 같은 것에 한 90% 정도의 자산을 넣고 10% 정도를 이제 옵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심 탈랩이야 뭐 본인이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로 어떻게 그 부분을 커버를 해볼까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SPY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SPY는 거의 캐시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로 이제 SPY처럼 지수에 투자를 하고 빅스의 변동성 10%를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SPY도 사실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절대 모멘텀을 이용을 해서 이달처럼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하게 SPY를 일부 캐시로 전환해 나가는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SPY는 캐시가 아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엄청난 변동량이 생겼을 때 SPY는 그 변동성을 한 50%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빅스 투자인 경우도 옵션으로 투자를 하면 실제로 이제 로스를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롱숏 전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상 항상 SVXY를 오래 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올라갔을 때 일찍 팔아버리니까 SVXY만 들고 있는 시간이, 왜냐면 그게 다시 낮은 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팔고 나서 빅스가 올라가는 일들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상당히 큰 상태에서 오래 좀 기다려야 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거는 저의 숙제인 거고요. 어쨌든 블랙스완 시리즈에 비추어 봤을 때 저의 바벨 전략은 제 나름대로 SPY와 빅스로 꾸려가지만 리스크 노출 측면에서는 나심 탈랩에 비할 바 없이 프레질한 포트폴리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절대 모멘텀 전략을 쓰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모멘텀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제 그 퇴직연금처럼요.
거기는 한 60% 정도를 그렇게 들고 있긴 합니다만, 투자 포트는 이제 SPY를 거의 현금처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맞춰 나갈지 하는 건 여전히 숙제인 것 같고, 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안티프레질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9월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큰 변동성을 지나왔습니다. 10월은 어떨 것이냐? 10월도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미국 부채 상한 10월 18일을 넘어서면 디폴트가 날 거다라는 미국 재무장관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전히 인플레에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과 유럽에서 석탄과 천연가스 등으로 촉발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헝다 그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적이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실적 장세가 또 10월 이후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을 거로 희망을 하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